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파트를 산 지 한 1년이 안 됐는데 시세 차이 금액이 무려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안녕 여러분, 나니예요.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뷰티나니 주제가 아닌 뷰티나니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 사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전문가가 아닌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겪은 현실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파트를 산 지 한 1년이 안 됐는데 시세 차이 금액이 무려 2억 3천만 원이에요. 심지어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우리 아파트가 제일 덜 오른 건데 그게 2억 3천. 이게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되게 기쁘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허무했어요. 저는 부동산 경험도 적고 아직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개미, 불이니, 주린이 중 한 명이고 또 그냥 돈에 관심이 많은 뷰티 유튜버예요. 저는 뷰티 유튜버입니다. 뷰티 유튜버인 너가 뭘 안다고 아파트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비유를 하자면은 선생님이 아니고 이렇게 스터디 그룹의 한 명의 학생이에요. 우리 스터디 그룹 하면은 본인이 찾아보고 공부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잖아요. 선생님께 배우는 장점과 또 스터디를 통해서 배우는 장점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돈에 대해 공부했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게 지식이 되었든 동기부여가 되었든 진짜 저런 속물, 돈만 밝히는 속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좋은 대학교나 좋은 직장처럼 나쁜 돈이 아니라 좋은 돈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돈 공부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속상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또 고소득을 올리는 것처럼 돈에 대한 공부와 또 가장 중요한 실행력이 뒷받침이 되어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돈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또 같이 공부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여기까지는 저의 푸념이었고 오늘은 제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포기한 정말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득과 실은 언제나 같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일단 원하는 것을 맨 위에 적고 그걸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나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그 밑에 쭉 적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쓰면은 중요한 순서대로 거기에다가 순위를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유혹이었구나. 이것보다는 저게 나한테 더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쭉 나열했던 것 중에 하위권에 있는 애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참고만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자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나니한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함께 가보시죠. 레고! 나니. 제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포기한 첫 번째는 결혼 준비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들어가는 부분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몇 천만 원 깨지는 거는 순식간이야. 그래서 저는 정해야 했어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걸 가져가야 될지. 저는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전제품이랑 예쁜 인테리어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드메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를 포기하고 가구를 포기했어요. 요거 절약하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아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 주위의 친구들 보면은 스드메가 한 최소 200만 원 정도 들고 조금 여유되고 난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는 친구들은 한 400~500만 원 정도는 쓰더라고요. 저는 스드메에 투자할 돈을 집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셀프 웨딩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금액은 스튜디오, 드레스 등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10만 원대로 해결.
당연히 퀄리티는 떨어지죠.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씩 준비했던 시간이 엄청 재밌는 추억이고 아파트를 위해서라면은 이것쯤은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었어. 그리고 막 우리끼리 하우 하면서 촬영을 하니까 막 틀에 박힌 똑같은 웨딩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고 예쁜 사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구는 제 영상을 좀 보신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예쁜 가구는 사고 싶은데 비용은 아끼고 싶고 하니까 중고 거래를 활용했어요. 덕분에 대부분의 가구나 인테리어 물품들이 거의 한 70%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중고 거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에 영상을 보시거나 그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기에 제가 중고 거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두 번째로 포기한 것은 전세의 달콤함입니다. 실은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남편이랑 첫 번째로 부딪혔던 것은 전세 대 매매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하자 이랬고 오빠는 아예 사자 이랬던 거지. 실은 저희가 둘 다 서로 만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은 남녀였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요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뜻이 딱 부딪히고 나니까 좀 깊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지. 아,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이 굉장히 쉽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결혼 상관없이 평생 새살이는 하기 싫다. 언젠가는 내 집을 살 것이다. 근데 과연 내가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이 마련되는 날이 올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뜻이에요. 전세를 살게 되면은 지금 엄청 저금리이기 때문에 월급을 모아서 돈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집값 오르는 속도가 월급 오르는 속도라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 빨라. 그렇다면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듯. 그러면 내 집을 사기 위해 자금이 마련되는 날은 오지 않은. 물론 저처럼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 생각을 너무너무 존중해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봤을 때 어차피 내 월급은 너무 쥐꼬리기 때문에 집값을 따라갈 수가 없어. 하지만 언젠간 집은 사야겠고 나는 새살이는 하기 싫고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을 때 집을 사자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참 전세 대출 한번 알아볼 때는 제 기준으로 한 1%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 너무 유혹적이죠. 세상에 이거 진짜 거저주는 대출일세. 하지만 저는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 동안 집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어차피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도 막 진짜 엄청 부유하신 분 아닌 이상 자금이 여유 있어서 사신 분들 얼마 안 돼요. 그때도 다 빚내서 사셨었지.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포기한 것은 아파트 브랜드입니다. 저는 제가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이 세 번째 포기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브랜드는 다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제 수중에 끌어모을 수 있는 돈으로는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를 살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 기준에 있어서 아파트 브랜드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포기한 실질적인 조건 중 하나였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파트는 100%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포기해야 될 것과 잡아야 될 것을 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요.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현타 와가지고 자책하고 좌절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아파트를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 인서울이어야 되고 10년이 넘은 아파트면 안 되고 아파트 브랜드 줘야 되고 역세권이어야 되고 도망 좋고 세대수 많고 학군 줘야 되고 교통편 줘야 되고 공세권이어야 되고 수세권이어야 되고 등등 제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는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살 수 없었기에 조건을 일단은 쭉 적어놓고 가장 하위에 있는 조건들을 하나씩 빼가면서 아파트를 찾았어요. 저에게 가장 하위권에 있는 조건이 아파트 브랜드였던 거예요. 물론 브랜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브랜드가 있으면 매도할 때 굉장히 자신 있게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기준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에 아쉽지만 아파트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인서울, 뭐 공세권, 스세권 이런 거 다 포기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샀고 저는 지금 집이 앞으로도 특별한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나니
자, 오늘은 제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포기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인상 깊게 본 부분인데 부동산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일이 너무 바쁘다, 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여유가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 나쁜 욕심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욕심을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세상은 계속 급변하면서 달려가는데 나는 막 망부석처럼 앉아있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저는 더 나은 것을 원하는 열망, 바람이 없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고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의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 뷰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유튜버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뷰티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